요즘에 이제 이동수단으로 공유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 공유 킥보드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올해 10월에 인천광역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인도 위에 저쪽에 보시면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서 나오는 엄마와 어린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를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자, 갑자기 이때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킥보드가 보입니다. 자, 두 사람이 타고 있는 킥보드가 엄마와 아이 쪽으로 그대로 돌진하는데요. 야, 뭐야. 정면 충돌을. 아이고, 멈추지도 않아. 인도에서 저렇게 누가 달려? 엄마는 순간적으로 어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이때 킥보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어떡해. 그리고 뒤로 넘어지면서 엄마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저 이게, 저 바닥에 머리 부딪히면, 앞을 보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이 사고로 30대 엄마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습니다. 당시에 이 환자를 받은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환자 곧 사망할 것 같다. 지금은 수술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여성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졌고 결국 응급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철천만력 같은 소식이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나요? 예, 이 수술 이후에 피해 여성은요,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는데요. 사고 당시 머리로 떨어지면서 뇌가 손상이 돼서요. 평생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인데다가 기억 상실 증상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떡해. 뇌를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부딪힐 때 보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고 앉다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혔다는데 아이는 괜찮고 엄마가 그러다가 더 많이 다친 건가요? 네, 그래서 사람은 특히나 넘어질 때 두 손이 먼저 닿습니다. 되게 손이 많이 다쳐요. 근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 엄마는요, 딸 걱정에 무조건 딸을 이제 양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대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그대로 땅에 부딪히는 그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저 아기는 엄마가 끌어안고 완전하게 이제 보호를 했기 때문에 아기는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뭔가 그런 상황이 되면 부모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다치진 않았는데 사고를 또 눈앞에서 봤고 엄마가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아이의 상태는? 네, 사고가 난 딸은 만 1살인 둘째 딸이었는데요. 자다가 악몽을 꾸듯이 울면서 발작하는 행동을 보여서 그때마다 아빠가 몸부림치는 딸을 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다독였다고 합니다. 엄마 빨리 가서 네. 아장아장 걷더라고요. 너무 애긴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사건을 영상으로만 봐도 문제점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운전자들은 여중생들이었습니다. 여중생이요?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탈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한데요. 이들은 애초에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킥보드 운전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헬멧도 쓰지 않았고요. 세 번째는 두 명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도위에서 주행을 했다는 겁니다. 정상이 하나도 없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그냥 동네 다닐 때는 킥보드를 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킥보드가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서 전 무서워 진짜 엄청 천천히 가거든요. 무서운데. 그리고 이렇게 전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타고 지나가는 걸 보면 저렇게 꼭 한 명에서 안 타고 맞아. 전 3명까지 타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둘이 타다가 본인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사고를 낸 가해자는 미성년자의 무면허였던 데다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피해 가족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2명의 여중생 경찰에 의해서 형사 입건됐고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위반, 보도 주행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촉구소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도 사실 쉽게 대여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업체에서도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충분히 사실은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서 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여중생들이 공유 킥보드를 저렇게 아무 제재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공유 킥보드의 대여 과정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 면허를 인증을 해야만 대여가 가능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서 업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만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업체들이 많이 운행을 하기 위해서 면허 인증 과정을 없애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소위 이제 이용자가 늘어나니까 다른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면허 확인을 다 생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허 없이 타는 건 네 책임이야라고 하는 개인의 책임으로 업체는 무책임하게도 인증 과정을 없애버린 거죠. 근데 이건 빨리 막아야 될 것 안 같은데.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너무나도 사고가 많이 날 것 같고. 이게 원래는 인증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인증 과정을 생략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한번 보시면요. 안내가 나와 있어요. 면허가 필요하고 만약에 무면허로 타면 처벌받습니다라고 해놓고선 인증은 필요 없이 바로 또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함정이거든요. 최근 약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가운데 절반이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80% 정도가 10대였고요. 학생들은 무면허 상태에다 또 무면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요, 10대 2명이 함께 이 사건처럼 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었어요. 이것을 경찰관이 발견을 했거든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지를 합니다. 멈추라고. 근데 경찰관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나가다가 경찰관이 결국은 몸으로 막았거든요. 분명히 저런 사고가 나니까. 그랬더니 이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두 학생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이고. 킥보드를 타던 이 두 학생이 한 명은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아휴. 그래서 다치면 나도 크게 다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저렇게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게 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업체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업체를 처벌하기 위한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서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법 조항을 폭넓게 적용을 했고요. 킥보드 업체를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경찰이 최초로 공유 킥보드 업체에 방조죄를 적용한 만큼 재판 결과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과 별개로 잇따른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형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반드시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현재 그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이용자가 면허 인증을 하거나
혹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혹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면허 없이도 공유 킥보드를 탈 방법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면허 인증 대신에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입법 자체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추가 입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야, 이 킥보드의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정말 예고된 그런 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부디 30대 엄마 하루빨리 병상에서 일어나셔서 가족들이 있는 일상에서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